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구치소에 있을 때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리고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이죠. 를 언급했다고 그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당시 국정농단 수사 때 구속이 됐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구속된 것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도 영향을 미쳤지만 실제로는 우리 법 그리고 인권법 당시 그런 판사들이 그리고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그렇게 몰아갔다는 얘기가 화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검찰이 구속을 시키고 싶어도 법원이 협조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대법원장을 갖다가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킵니까?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그런데 김명수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김명수의 소위 졸개들을 시켜가지고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 그래서 양승태 구속에 성공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양승태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알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와가지고는 양승태의 48개의 죄가 모두 무죄가 되면서 그때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법원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병상련인가요? 이 점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금 우리 법연구애들한테 당한 거 아니냐, 억울하게 구속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뉴델리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열흘 전인 지난 9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사실 그들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직접 수사를 지휘한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건 당시 과거 구속 기소당했던 분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이 생각이 많이 났다라면서 과거 구속됐던 분들 얼굴이 많이 떠올랐다고 말을 했는데요. 아마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영장 쇼핑이라는 시대의 편법으로 자신을 구속시킨 것을 견주어 양 전 대법원장과 동병상련을 느꼈던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도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억울하게 체포돼 구속 수감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판사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였고 공수처가 선택한 법원 역시 우리법과 인권법 회장을 지냈던 그런 정계선이 재판장으로 있는 서부지방법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헌법재판관이죠.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사 쇼핑으로 구속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양 전 대법원장은 시종일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영장 청구를 반복했습니다. 이 와중에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3명이던 서울중앙지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를 4명으로 늘렸습니다. 기존에 3명이었는데 4명으로 늘렸어요. 그 추가된 1명은 10년 정도 검사 생활을 하다가 전직한 명재건 부장판사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양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원래 3사람의 영장 판사가 있었는데 이 3사람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자 김명수가 편법을 써가지고 서울중앙지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를 4명으로 늘립니다. 그런데 그 1명은 검사 출신의 판사였어요. 근데 그 검사 출신의 판사 명재건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당시 사법수사 이 농단 수사팀을 이끌고 있던 한동훈 3차장 검사와는 연수원 동기입니다. 바로 그 명재건이가 그 당시 검사 3차장 검사로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수사하던 한동훈하고 연수원 동기. 쉽게 말하면 한동훈 동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한동훈이가 지 동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영장을 발부하는 거죠. 그래서 김명수와 한동훈이가 짜고 쳤다는 그런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어디 가든지 하여튼 그렇게 밉상짓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신정부 인사로 분류되게 됐다. 이 명재건이가 말이죠. 이렇게 양승태 대법원장의 영장 발부한 대신
조국이의 동생, 사촌 동생이죠. 이 조모 얘의 영장을 기각해버려요. 조국은 편들어주고 양승태는 아웃시키고. 야, 정말 이런 놈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대통령을 체포 구속한 공수처의 행태를 법원 쇼핑이라고 한다면 전담 판사를 달리하며 영장을 발부받았던 당시 김명수 사법부는 판사 쇼핑으로 불러도 무방하다. 명부장 판사는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까지 발부합니다. 야, 이 명재권이라는 자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자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후 법정에서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 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항변했다. 자신은 그런 죄가 없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 모두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47개군요. 이 47개 혐의 모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양승태는 꽁치역을 사는 거죠. 이탄의 이연에서 시작된 사법농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무리했다. 이탄이라고 있죠.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만은 민주당에서 국회를 한번 했던 놈이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는 말이죠. 2017년 당시 인권부 판사였던 이탄이 전 더불당 의원이 법원 행정처에서 발령을 받았다 취소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탄이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법원 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이 비판적이었던 인권법 학술대회를 축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 판사가 항의해 발령을 번복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판사는 당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승태가 이탄이를 갖다가 압박했다. 대법원장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그런 인권법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대법원장 양승태가 이탄이한테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그래서 이탄이가 대법원장한테 소위 항명하면서 사표를 냈다. 그것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논란이 됩니다. 그러자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3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던 그해 4월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정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게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양승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양승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판사들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엽니다. 그러면서 재조사를 요구해요.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야, 여기에 이제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이런 애들이 이제 거기 주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이 이제 퇴임을 하는데 그 다음으로 온 김명수가 바로 이제 들어오자마자 맞아, 야 블랙리스트 조사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 김명수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우덜법 연구라든지 걔들이 서로 그렇지 한 통속이 돼가지고서 사실 이제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는 뭐 발견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사실상 이제 사법농단이라는 걸 수사하게 됩니다. 여기에 말이죠 들어간 이 조사위원으로 들어간 애들이 그 조사할 때 말이죠 전부 다 우들법 연구애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또 인권법 연구회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는 걸 하면서 이걸 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서로 한통속이 돼가지고 이제 사법농단을 수사하게 됩니다. 검찰의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4차례 소환 조사한 뒤 2018년 10월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이 구속되죠. 그 다음에 박병대하고 고영한 이 대법관도 구속하려 했지만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기각이 돼서 이 사람들은 구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양승태하고 이제 임종헌이 구속되게 되죠. 그 다음에 재판에 넘어가죠. 재판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여러 사람들이 기소되고 그렇게 되죠. 이것이 이제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되는데 재판에 넘겨진 전 현직 판사 14명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게 되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가 벌인 이 사법농단 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법농단 수사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판사들도 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무죄가 되다 보니까 이 사법농단 수사라고 하는 것이 뭔가 지금 그 당시 검찰과 그 당시에 법원이 서로 짜고 친고섭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관 대표자 회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인권법 세상, 우리법 세상을 만들고 걔들이 김명수와 한통속이 돼 가지고서 법원을 갖다가 작용화시킨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윤석열도 한동훈하고 같이 그 수사하는 수사검사였기 때문에 한통속에다가 봐도 돼요. 그 당시는. 한동훈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윤석열 때는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하고 맞서면서 그야말로 우리 영웅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작용화된, 그 당시 작용화된 이 사법부가 지금도 여전히 작용화돼 가지고서 말이죠. 이번에는 윤석열을 잡았다 이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양승태를 잡았던 이 좌편향 판사들이 이번에는 윤석열을 잡았다. 즉 공수처의 오동훈이도 우덜법 연구회고, 그 다음에 공수처에다가 영장을 발부해준 이신영이라든지 서부지방 판사들도 우덜법 연구회. 그러니까 이 우덜법 연구회, 그 다음에 인권법 연구회, 이런 애들이 결국은 윤석열을 잡았다, 구속시켰다. 그리고 또 지금도 탄핵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명수 때, 문재인 때 작용화된 이 지금 사법부, 이거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파 인사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구속돼서 보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 임종원 차장도 생각이 나더라. 그때는 자기가 검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아픔을 알지 못했지만 내가 역지사지가 돼가지고서 내가 당해보니까 저렇게 지금 법원의 하나의 카르텔, 이 좌파 카르텔이 그렇게 우파를 갖다가 소위 그 몰이를 해가지고, 그때는 무슨 몰이를 했습니까?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어쩌고 하면서 양승태가 뭐 사법농단을 했다, 사법농단 몰이를 했죠. 그래서 그냥 구속시켜버렸죠. 근데 거기다 무죄를 받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몰이로 지금 또 구속을 시켰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자기가 구속되어 보니까 양승태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알겠다, 그런 얘기를 윤 대통령이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되는 것은, 뭐 그때는 이제 한동훈이 동기라 했잖아요. 한동훈 동기를 넣어가지고 그 동기가 양승태한테 영장을 발부하듯이, 그때는 그 어떻게 보면은 3명밖에 없는 지금 그 영장 판사를 4명으로 일부러, 이거 완전 조작이지 뭐, 그렇게 늘려가지고서 영장을 발부해주는 그런. 이번에는 서부지방법원으로 가가지고서 이수영을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한미하고 차은경을 이용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이런 꼼수를 부린 거죠.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꼼수를 부리는 거야. 아니, 법원이라고 하는 곳이 말이죠, 가장 정의롭고 가장 진실한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될 법원이 이렇게 꼼수를 부리면 되겠습니까? 인사를 통해서 꼼수를 부리고 영장을 갖다가 또 다른 관할에 가서 치고 그 영장을 또 짬짬이로 내주고, 이게 뭐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하고 나면 이 제도를 고치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강시엽 렛츠 투고, 렛츠 고 투게더, 강시엽 피우입니다.